안녕하세요. 데이터이쿠 코리아입니다. 데이터이쿠 14.4 버전의 신기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이쿠의 주요 플랫폼 역량별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가장 먼저 생성형 AI와 에이전트 관련된 분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화된 비주얼 에이전트는 복잡한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을 설계하기 위한 블록 기반의 구축 환경입니다. 에이전트 추론의 자율성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한계에서 벗어나 추론 및 실행 경로를 사전 정의하여 결정론적인 방식으로 동작하게 설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로 인해 에이전트의 동작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되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조건부 분기로직, 루프, 병렬 처리 등을 통해 에이전트의 작업 처리가 흘러가는 경로를 이미 알고 있는 업무 흐름에 맞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러 대화 턴에 걸쳐 유지되는 상태와 단일 턴에서만 유지되는 스크래치 패드 등을 사용해 단기 기억 관리도 수행할 수 있고, 종료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코어 루프를 구성하거나 LLM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지 않고 특정 툴이 무조건 실행되도록 강제하는 필수 툴 호출 블록도 제공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시처럼 에이전트의 요청 처리 흐름을 정교하고 복잡하게 설계하여 의도된 방식대로 동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툴 사용 시 사람 승인은 민감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툴을 호출하기 전에 에이전트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확인 요청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리스크가 있는 작업을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개별 툴 단위의 설정에서 사용자 승인이 필요함을 체크하여 사용자가 화면에서 승인 버튼을 클릭해야 툴이 실행되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에이전트 리뷰는 에이전트 개발자와 현업 업무 전문가가 협업하여 AI 에이전트의 성능을 테스트, 검증 및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에이전트가 실제 운영 환경에 배포되기 전에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정확하며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품질 보증 단계 역할을 합니다. 업무 전문가가 제공한 답변과 에이전트의 답변이 일관되는지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에이전트의 실행 경로에 해당되는 트래젝터리가 일치하는지도 LLM을 활용해서 평가합니다. 최종적으로 개발자와 업무 전문가가 합격, 불합격을 평가하는 절차로 리뷰가 마무리됩니다. 시멘틱 모델은 사용자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정형 데이터에 대한 SQL 쿼리를 생성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던져 질의하는 텍스트 투 SQL 상황에서 답변 생성 과정의 모호함을 줄이고 더 정확한 답변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에이전트가 비즈니스 용어 및 로직을 이해하여 더 정확한 결과를 생성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맥락과 의미를 부여한 계층입니다. 엔티티, 관계, 글로서리 등을 활용하여 시멘틱 모델을 정의하고 나면 에이전트에서 시멘틱 쿼리 툴을 사용해서 이 모델을 활용한 답변을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슬랙 대화창에서 데이터이쿠 에이전트와 대화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들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엔터프라이즈 협업 공간인 슬랙에서 에이전트와 협업하여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에 만들어 놓은 에이전트 및 툴을 데이터이쿠에서 연계해서 데이터이쿠 에이전트나 툴처럼 관리 및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롬프트 스튜디오, 플로우 및 에이전트 허브 등의 데이터이쿠 내부 기능에서 콜텍스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에이전트 리뷰 및 평가 기능도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이쿠 API를 통해 콜텍스 에이전트를 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데이터브릭스의 툴이나 에이전트도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으며 AWS 베드락 에이전트라든지 구글 버텍스 AI 에이전트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이쿠에서 불러다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로우 어시스턴트는 사용자가 자연어를 사용하여 데이터이쿠 플로우를 훨씬 빠르게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의도를 파악하여 여러 데이터셋과 레시피가 연결된 워크플로우를 자동 생성해 줍니다. 이 예시에서는 3개의 테이블을 조인한 뒤에 그룹핑 및 합계를 수행한 흐름을 자연어로 입력하여 생성된 작업 플랜을 보여줍니다. 조인 및 그룹 레시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성될지 계획을 확인하고 나서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작업을 시작합니다. 작업이 완료되어 플로우 형태로 결과물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서치는 사용자가 자연어로 질문을 던져서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관련 데이터셋이나 테이블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데이터 탐색 기능입니다. 이와 같이 자연어로 질문하여 찾은 데이터에 대한 목록과 함께 요약 정보를 제공해 주므로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아서 자신의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QL 노트북 어시스턴트를 사용하면 SQL 노트북 및 레시피 내에서
어시스턴트와 대화를 통해 상호작용하여 SQL 코드를 생성하고 반복해서 다듬어가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쿼리 로직의 작성이나 오류 디버깅 시에 어시스턴트와 대화하며 빠르고 효율적으로 SQL 코드를 반복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애널라이저는 제조 분야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정 및 품질 엔지니어가 생산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화된 생산 파라미터를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생산 품질을 개선하고 자재 낭비를 줄이며 생산 노력을 최소화하고 제품이 품질 보증을 통과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기회 비용을 줄이는 것을 전반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 엔지니어, 품질 담당자, 데이터 분석가가 협업하여 목표 정의, 영향 파라미터 분석, 최적화 등의 인사이트 획득 및 실행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세계 최대의 타이어 제조업체 중 한 곳과 공동 개발하여 여러 공장에 이미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조 이벤트 추적기는 MES와 자동화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다중 시계열 데이터의 맥락화, 탐색 및 라벨링을 지원합니다. 복잡한 제조 과정의 운영 패턴과 이벤트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어 실질적인 제재 운영 개선을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조 공정 중에서 생성되는 원시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고 라벨을 지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AI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커스텀 거버넌스 액션이 추가되었습니다. 거버넌스와 관련된 특정한 동작을 실행하는 버튼을 파이썬 코드로 작성해서 붙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버넌스 관리자가 사전 적합성 검증을 마친 뒤에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젝트가 자동 생성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자산 라이브러리는 회사 내의 신뢰성 있는 자산을 중앙 집중화해서 관리하고 AI 개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AI 구성 요소를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단일 공간을 제공합니다. 내장된 기본 자산 컬렉션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및 조직만의 자산 모음을 추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생성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조직별, 팀별 템플릿을 관리할 수 있고요. 프롬프트 라이브러리를 구성하여 매번 프롬프트를 처음부터 작성하는 수고와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AI 코딩 어시스턴트는 강력한 AI 코딩 에이전트들을 데이터이쿠 내 개발 환경에 직접 통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코드 스튜디오에서 터미널 환경을 통해 오픈 코드와 오픈 AI 코덱스를 바로 통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코드 개발자의 개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플랫폼 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AI 에코시스템 측면에서는 아이스버그 지원이 추가되었는데요. S3나 하둡에 저장된 대규모 파일을 테이블 형태로 쿼리할 수 있게 해주는 오픈소스 파일 포맷인 아이스버그에 대해서 여러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 이번에 커넥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이외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그 과정에서 답변 생성을 위해 찾아온 여러 문서 조각은 순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허깅페이스나 아마존 베드락에 제공되는 리랭커 모델로 준위 재조정하여 답변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 제공됩니다. 고성능 확장성 및 하이브리드 검색 지원 등의 특징으로 널리 사용되는 벡터 저장소인 밀버스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4.4에서는 로컬 밀버스 지원을 시작하였고 14.4.2에서 리모트 밀버스도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데이터 이쿠에이전트를 A2A 엔드포인트로 노출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머신러닝 쪽에서는 새로운 차원 축소 기법인 ICA를 지원하게 되었고 새로운 시계열 알고리즘 또한 추가되었으며 시계열에서도 피처 중요도를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비주얼 그래프 플러그인에서 기존에는 내장된 쿠즈만을 지원했었는데 새롭게 네오4j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이쿠 14.4 버전의 주요 신기능에 대해서 상세 시연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구조화된 비주얼 에이전트, 에이전트 리뷰,
시멘틱 모델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구조화된 비주얼 에이전트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예시적으로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제 이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방식 자체는 여기 두 번째 탭에 GenAI 탭에서 에이전트 앤 GenAI 모델을 가셔가지고 New 에이전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스트럭처드 비주얼 에이전트를 선택하셔서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생성을 했을 때 지금 예시로 데모를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옵션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화면이 이 에이전트를 컨피그레이션 하는 화면이고 오른쪽이 이제 테스팅을 하실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른쪽은 저희가 통상적인 어떤 심플 비주얼 에이전트를 테스팅한 환경과 굉장히 동일하다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면에 좀 유용한 기능도 설명을 드리면 이 뷰라는 탭으로 가시면 지금 제가 쭉 구축해 놓은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제가 셋업한 블럭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 줌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쿼리가 들어오게 되면 우선 이 set state entries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태와 스크래치 패드 중에 state 상태죠. 상태의 order id라는 이제 베리어블을 제가 그냥 blank string으로 세팅하는 스텝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routing 블럭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특정 만약의 경우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이제 말 그대로 라우팅을 하는 그런 블럭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 라우팅 블럭을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스테이트 상에서 오더 아이디가 블랭크 스트링일 경우에는 이 find order id라는 블럭으로 넘어가라 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else 경우, 그러니까 디폴트 경우에는 이 툴컬이라는 블럭을 넘어가라 라고 이제 라우터를 정의를 해놓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블록으로 넘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툴콜로 넘어오든지 아니면 이 find order id라는 블록으로 넘어오든지 하게 되는 거고 이 find order id라는 블록은 지금 여기 보시면 core loop 형태의 블록입니다. 그래서 core loop이 가장 기본적인 이제 블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LLM을 사용해가지고 고객과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블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LLM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LLM에 프롬프트 주듯이 너의 역할은 뭐고 어떤 기능을 수행해가지고 뭘 해라라는 인스트럭션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여기 하단에 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정하듯이 LLM 밑에 툴을 붙여서 여기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에 이런 경우에는 툴을 콜해라 해가지고 툴을 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코어 룹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거는 이 룹을 이제 특정 지정을 안 해주면은 계속 돌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exit 컨디션이라고 지정을 해주는 게 그러면 이 코어 룹을 떠나서 어떻게 다음 블록으로 갈 건지에 대한 그 컨디션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디폴트 넥스트 블록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을 시에 어느 블록으로 갈 거냐. 이거는 디폴트가 none이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여기 add exit 컨디션이라는 걸 누르면 제가 어떤 컨디션을 통해 가지고 이 콜 룹을 exit 할 건지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해놓은 것 같은 경우는 state가 특정 키가 있을 때 exit 해라라고 정해놓은 거고, 그래서 state가 order id라는 키가 있을 때 넥스트 블럭, 라우팅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플로우가 여기 보시면은 find order id로 왔다가 state가 order id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라우팅으로 돌아오라 라는 블록을 정리를 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이 아웃풋이라는 거에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아웃풋을 통해서 그 스테이트의 order id라는 블럭을 저희가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set state entry를 통해 가지고 order id를 blank string으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 이 턴이 한 바퀴 돌고 나가지고 이제 여기서 오더 아이디를 추출하게 되면 이 오더 아이디를 이 스테이트의 오더 아이디라는 피처를 저장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더 아이디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면은 다음번에 이 라우팅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 스테이트 오더 아이디가 더 이상 이 블랭크 스트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툴콜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 플로우 자체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현하기 나름인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기능이 스테이트로 세이브하거나 스크래치 패드로 세이브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 아웃풋을 이 메모리 베리어블로 저장해주는 기능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챗봇 형태로 구현한다든가 했을 때 그 메모리들을 활용해가지고 쓸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콜루 블럭에만 이제 state and scratchpad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 state aware, scratchpad aware라는 걸 이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add tool to read and write agent state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데이터 이프에서 이 state에 써주기 위한 자체적인 툴을 여기다 빌드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웃풋, 이 LLM이 돌아가거나 한 바퀴 돌아가거나 아웃풋을 이제 스테이트로 써줄 수 있는 그 툴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거 나중에 제가 실현한 다음에 그 트라젝트리를 보면서 이게 어떤 순서로 콜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여기 뭐 리즈닝 에포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그냥 디폴트 쓰시면 되는데 이제 스탠다드 쓰면은 혹은 뭐 스탠다드를 설정하게 되면은 이 LLM이 이 블럭이 돌아가는 동안 자기가 어떻게 리즈닝해가지고 어떤 툴을 콜했는지에 대한 그 조금 더 부가적인 정보를 나중에 아웃풋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 제이슨 모드 같은 경우는 저희 일반 에이전트에도 있는 기능이고 이거는 내가 그 나온 LLM이 배출한 아웃풋을 어떤 특정 제이슨 포맷으로 저장을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은 통상적으로 이 제이슨 아웃풋을 가지고 뒤에 뭔가 후처리 과정이 있어서 그 굉장히 특정된 포맷으로 저장이 돼야 될 때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제이슨 스키마를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딱 그 형태로 아웃풋이 포맷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어 룩 블럭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유저와 대화하는 어떤 마우스피스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뭐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거는 이제 맨데토리 툴 콜이라고 해가지고 이 블록에 넘어오면 무조건 제가 이 선정한 툴을 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것과 예를 들면은 저희가 아까 봤던 콜 룹 사이 여기서 툴을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툴을 추가해서 이 툴을 콜하게 되면은 차이점은 이 경우에는 제가 LLM에 준 인스트럭션을 기반해서 어떤 LLM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서 툴을 콜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맨데토리 툴 콜을 정하게 되면은 이제 그 판단에 맡기지 않고 제가 정해준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플로우 그러니까 앞단의 컨디션이 충족되면은 들어와가지고 툴 콜 해라라는 기능을 이제 접목을 시켜서 그 LLM 판단에 맡기지 않고 디터미니스틱하게 툴을 콜할 수 있다는 좀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툴을 주고 이제 LLM의 인스트럭션을 줘가지고 이 툴을 가지고 뭘 해라라는 걸 정해줄 수가 있고 여기 한 가지 이 제가 지금 이 뭐냐 이 뭐라 그러죠? 이 오그라게 생긴 괄호 이렇게 두 가지 그 두 번을 해가지고 지금 스테이트점 오더 아이디라는 걸 쓰는데 여기서 이제 이 시리얼 익스프레션이라는 거를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에 아까 저희가 오더 아이디의 어떤 특정 피처를 저장해놨잖아요. 그거를 불러와가지고 이 LLM 인스트럭션에 반영시키는 방법이 저런 식으로 신텍스를 쓰게 되시면은 오더 아이디에 스테이트 오더 아이디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오더 아이디에 관련해가지고 인포메이션을 불러와라 라고 이제 이렇게 특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스테이트나 스크래치표드에 있는 항목들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컴플리션 세팅 이런 건 예전이랑 똑같고 이제 save to state 마찬가지로 다른 스테이트 키로 또 저장이 가능합니다. 즉 스테이트에 여러 가지 어떤 스테이트 키를 사용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거고 모든 블럭에는 이제 이 넥스트 블럭이 뭐냐를 또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상 보시면은 여기까지 오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밋 아웃풋 블록으로 가라고 하는 거고 이밋 아웃풋 블록은 통상적으로 이제 어떤 한 턴에 이 종결을 짓는 그러니까 유저에게 마지막 답변을 주는 블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템플릿을 지정해가지고 요 형태로 아웃풋을 줘라라고 이제 제가 굉장히 특정하게 이제 스페시파이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CL 익스프레션을 사용하셔가지고 스테이트에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룩업 리절트는 밑에 점이 하나 더 들어가고 또 키를 불러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저장한 룩업 리절트 항목이 어떤 제이슨 형태의 아웃풋이기 때문에 그 제이슨 형태의 아웃풋을 하나 따고 들어가지고 그 밑에 키, 그리고 그 한 단계 밑에 키들을 따와서 다시 쓸 수 있다는 점 공유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 번에 플로우가 이제 정리가 되게 되고 이거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테스트 콜이나 뭐 챗 두 가지 형태로 가능하고 이 챗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 입구상에 올렸던 answers의 어떤 UI와 흡사한 형태로 챗봇 형태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는 에이전트 테스팅 하는 화면과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준 메시지가 오더 아이디 ORD 101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 라고 이제 메시지를 준 거고 조금 추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데모를 위해서 만든 임의적인 데이터셋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그냥 어떤 특정 이제 딜리버리 서비스의 이제 오더 아이디와 커스터머 네임과 이제 상태, 뭐 딜리버리 된 날짜, 뭐 로케이션 이런 것들을 포함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지금 문법을 작업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답변이 이렇게 ORD 101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있다. 아까 제가 emit out플럭에 이 emit output 플럭에 적어놓은 형식대로 지금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제 콜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셋을 보여주고, 여기 굉장히 좋은 기능 중 하나가 이 트레이스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아웃풋을 해주게 되었냐를 이제 쭉 보여주는 거고, 조금 더 이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제 LLM 트레이스가 있고 풀 트레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그래피컬 트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피컬 트레이스가 그냥 상대로 좀 보기가 편한 거라서 이거를 일단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LLM 메시 컴플리션 쿼리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에이전트를 콜했고, 그 에이전트 콜했을 때 저희가 이제 순서적으로 설계한 블럭들 이제 set state entries 블럭을 거쳤고 라우팅을 거쳤고 오더 아이디를 거쳤고 이제 이터레이션 한번 두고 나와서 다시 라우팅을 거쳐서 이번 이제 스테이트 아이디가 업데이트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툴 콜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emit output 블록까지 왔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게 저도 뭐 여러 가지 써보면은 디버깅 할 일이 생겨서 이제 이 한 가지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여기 Explore Trace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키면은 저희 이제 그 기존의 트레이스 익스플로러 형태로 이제 이걸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걸로 작업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중 하나는 이 중간에 블럭 런이라는 걸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 이 find order id가 거기서 block state 혹은 여기 스크래치패드 쓰시면 스크래치패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제가 원하는 이제 스테이트가 이 order id라는 피처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어떤 멀티턴 챗번 형태를 구형할 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수 있는 툴이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lookup result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키밸류 페어 형태로 되어 있는 이제 제이슨 형태의 아웃풋이 구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간단한 이제 스트럭처드 비주얼 에이전트에 대한 좀 설명이고요. 한 가지만 좀 부가적으로 요거랑 이제 지금 엮여 있는 기능이라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이 휴먼 인 더 룹 형태로 툴을 또 구현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번에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인 더 룹은 뭐냐?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금 개발이 아직 진행 중이라 가지고 좀 챗봇 형태로만 구현이 가능한데, 간단히만 보여드리면 이 챗 인터페이스에서 똑같이 제가 쿼리를 날려주게 되면 음, 이런 식으로 그 오더 쓸거 휴머니들 룹 트리 프로젝트 가지고 한번 저한테 그러니까 인간이 검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원인을 한번 날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툴을 콜했을 때 이런 인풋을 사용했고 이런 인풋 사용해서 콜할 건데 너 진행할 거래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고, 제가 여기서 accept를 눌러야만 이제 뒷단의 플로우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정하는 방법은 그냥 굉장히 간단하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의했던 에이전트 툴이라는 곳을 가가지고 이 차이점은 이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세팅으로 가셔서 여기 Enforce Human Approval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요거 선정해 주시면은 방금 보셨던 것과 같이 툴을 콜할 때 이제 인간이 한번 어프로벌을 날려줘야 되는 그런 화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그 저희 기술 개발 팀이랑 논의를 해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이제 지금 요게 그 맨드토리 툴콜 형태 그리고 지금 챗봇 형태만 좀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제 다른 블록들에도 이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개발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스트럭처드 비주얼 에이전트에 대한 간단한 대응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에이전트 리뷰에 대한 데모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데이타이쿠 노울리지에 있는 튜토리얼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 보시면은 프로젝트 파일부터 간단한 프롬프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면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샘플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기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기사에 AI 관련된 기사, 파이낸스 관련된 기사,
그리고 일반적인 제네럴 관련된 기사, 그리고 테크 관련된 기사를 나눠 놓은 형태의 플로우고요. 이거를 각각으로 임베딩을 진행을 해서 노을리지 베이스를 구축을 해놓고 이 마지막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떠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기사는 어떤 관련된 기사인지를 에이전트가 파악을 하고 여기 노을리즈 베이스로 갈지 아니면 여기 노을리즈 베이스로 갈지 에이전트가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는 그런 에이전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에이전트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에이전트를 열심히 막 개발했고, 그리고 야, 이제 이걸 잘 돌아가나 테스트를 하고 싶었을 때 지금까지는 여기 그 챗 활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확인을 하는 과정을 가졌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 결과물이 단순히 한 번만 실행이 되고, 그리고 매번 아까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매번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또 한 번 넣어볼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결과물이 서머리 자체가 좀 다르게 보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업이 봤었을 때, 언제는 맞았는데 지금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계속 반응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회성의 테스트 과정을 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여기 런치 에이전트 리뷰라는 기능을 활성화시키셔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뉴 에이전트 리뷰 기능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발생입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누르시면은 에이전트, 어떤 에이전트를 진행할지, 버전은 몇 버전을 할지 이런 식으로 다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름 입력하신 다음에 이 에이전트 리뷰 기능을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기 매뉴얼과 프롬 데이터셋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매뉴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은 단순히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테스트 쿼리를 넣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어떠한 테스트 쿼리를 넣었을 때 테스트를 진행을 시키게 되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기사에 대한 서머리를 이렇게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트랜젝토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인풋이 있었고 이 미디엄 아티클 룩업이 실행이 됐었고 아웃풋을 보여준다 하는 건데 이걸 보았을 때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에이전트가 정확한 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앤서를 레퍼런스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그 프롬프트에 대한 앤서가 정확한지 그리고 이 앤서를 앞으로 그 이거에 대한 기준점으로 잡겠다 하면서 레퍼런스로 삼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추가적으로 이러한 트랜젝토리가 정확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익스펙테이션대로 움직이고 있어 라고 정의를 해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이게 정답이니까 이 정답지를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쿼리를 만들어줘 한다고 세팅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떠한 테스트 문구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고, 이러한 익스펙테이션을 따라가지고 결과 값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세팅을 해놓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매뉴얼로 한 가지에 대한 그런 테스트 문항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하나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실행을 시켰을 때 기본적으로 3번 실행을 하게 됩니다. 러닝 테스트를 통해서 앞서서 사용되었던 이 프롬프트를 여러 번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보았을 때 3번의 결과값이 있는데 이 모든 게 앞서서 처음 설정했던 그 레퍼런스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예측했던 expectation 그 결과 플로우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비교를 통해서 LLM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LLM이 판단했었을 때 이 3번의 결과가 모두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라고 여기에서 트레이트 통해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고요. 다만 현업 전문가가 보았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더 보완이 필요해.
할 경우에 여기에다가 코멘트를 달고 페이를 하거나 여기 트레이트 통해서 이 레퍼런스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 이거에 대해서 뭐 패스를 할 건지 페이를 할 건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테스트 쿼리를 몇 개 더 추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데이터셋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그 업무 전문가와 에이전트 개발자 간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정답지를 만들어서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놓은 정답지를 따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해 볼 수 있는 한 번에 체크해 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셋 내에 쿼리라는 항목과 레퍼런스 앤서라는 항목과 익스펙테이션이 미리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불러올 거고요. 이 데이터셋 내에는 어떤 테스트 문구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 라는 업무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무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그 예시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테스트를 한번 더 실행을 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영어로 이제 좀 예, 한글로 요청을 하게 되면 한글로도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초기에 세팅했던 그 레퍼런스와 유사한지 아니면은 유사하지 않아서 레퍼런스를 따르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 기사, 이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AI의 뉴럴넷 그 모델에 관련된 뉴스를 또 찾는 프롬프트인데 그거에 대한 요약 결과가 어떻게 보면은 LM이 판단했을 때 레퍼런스를 따르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 세 번째 시도도 레퍼런스를 따르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거에 대한 LLM 에이전트의 결과가 일관성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또 추가적인 현업 담당자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레퍼런스도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또 거꾸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레퍼런스 좀 오케이 하게 되니까 또 트레이트가 오케이가 됐고 현재 뭐 여기 같은 경우는 MX넷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세이브 코멘트를 추가적으로 남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업 전문가가 에이전트에 대한 결과값에 대해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팀 리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고요. 이러한 히스토리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에이전트 개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될 경우에 어떠한 트렌드를 통해 가지고 이 에이전트 리뷰 결과값이 패스 레이트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매번에 이제 히스토리 결과값에 따라 가지고 트렌드가 내려가고 있다. 아니야, 이번 테스트 결과에 따라 보니 트렌드가 좀 올라가고 있다. 테스트 패스의 수가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컴플릿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 페일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재 트렌드를 보여주게 돼서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의 그 결과값에 대한 그 리뷰 점수가 올라가고 있는지를 히스토리 결과값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멘틱 모델에 대해서 데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플로우는 자동차 회사에서 재무 분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플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테이블 이름들이 들어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컬럼들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사람이 이해하기에도 이런 약자 같은 것들, 약어 같은 걸로 된 것들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에이전트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걸로 자동으로 SQL을 생성해서 사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시멘틱 모델을 이용해서 어떻게 향상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데모를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 질문은 아까 보셨던 그 데이터셋에서 보신 것과 같이 PMA라고 하는 값이 2025년에 가장 낮았던 자동차 판매 프로그램을
분석해내는 질문을 사용자가 던진 거고요. 거기에다가 조건으로 세일즈 볼륨이 제로인 것들을 제외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PMA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이 모델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제로 세일즈 볼륨을 어떻게 필터링 할지 판단하고, 비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어디 들었는지 어떻게 알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서 지금 보신 것 같이 정확한 이러한 어떤 펠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PMA가 가장 낮고 그 수치가 이렇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서 값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이 과정을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멘틱 모델을 정의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시멘틱 모델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엔터티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뭐 사물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사건 같은 것들이 엔터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는 자동차 판매에 대한 엔터티, 그리고 자동차의 스펙에 대한 엔터티, 그리고 자동차가 판매되는 마켓에 대한 엔터티 같은 것들이 정의되어 있는데, 이걸 저희가 하나하나 수동으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자동으로 저희 이 프로젝트에 들어있는 어떠한 데이터셋을 AI 모델을 통해서 자동으로 그 내용을 생성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 생성된 내용을 검토를 해서 여기서 사용자가 조금 더 수정하고 싶은 내용들을 수정해서 원하는 결과를 더 얻어내기 쉽게 좋도록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시메틱 모델의 엔터티 간의 관계를 릴레이션십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서리라고 하는 용어집을 정의하게 되는데, 이 용어집에서는 흔히 사람들이 비즈니스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동의어 같은 것들을 넣어놓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다른 방식으로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찾아내는데 이런 용어집들이 활용이 됩니다. 이 용어집을 활용할 때 이렇게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씩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문서를 통해서도 저희가 넣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CEO가 어떤 특정한 영업 전략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메일에 담아서 보낸다고 했을 때 특정한 전략 마켓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혹은 이제 판매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안에 넣어놓은 상황에서 이 메일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그 용어들을 추출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그 메일 내용을 단순히 읽어오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 즉 비즈니스 상황에서 사용된 용어들을 데이터코의 에이전트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쭉 만들어진 것들을 확인을 했고요. 이 용어들이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net 프로핏 마진이 두 가지, 기존에 있던 것과 새로 추출한 것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걸 그냥 활용하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두 개 있었던 거에 지금 문서에 추가한 것들이 더 용어가 추가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net profit margin이라고 하는 용어에 PMA라고 하는 동의어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에이전트에서 질문을 드렸던 이 PMA라고 하는 것을 이 에이전트가 정확하게 이 net profit margin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을 얻은 거죠. 그리고 이 net profit margin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엔터티에서 저희가 이 엔터티에 대해서는 각각의 속성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나중에 에이전트가 정확한 속성들을 찾아가는데도 활용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실제로 값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 경우에는 이 값들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모델이 인지를 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밑에 매트릭이라고 하는 아까 보셨던 넷 프로핏 마진이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를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컬럼들을 조합해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진지 정확한 계산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AI가 이걸 계산하는 과정을 자기가 추론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계산식을 써서 답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테스트하는 과정은 이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방금 구성했던 이러한 시멘틱 모델이 잘 작동하는지를 저희가 테스트를 하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페이즈 1과 페이즈 2에 있어서 팔콘과 스펙트라고 하는 두 가지에 대한 마케팅 익스펜스 per 유닛을
variable marketing expense per unit을 평균값을 계산해라라고 하는, 사실 언뜻 보기에도 여러 가지 비즈니스 용어들이 섞여 있는 이런 질문을 테스트를 해본다고 했을 때 이걸 질문을 던져보면은 이 결과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정확하게 이 페이지 1과 페이지 2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 그리고 펠컨과 스펙터가 차량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어, 값을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시멘틱 모델을 통해서 제대로 다 이해를 하고 계산이 이루어지는 과정, SQL이 생성되는 과정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한국어로 질문을 던졌을 때도 잘 답변이 생성이 되는 것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까지 만들어진 시멘틱 모델은 결국 에이전트 툴에서 저희가 보시는 것 같은 이제 시멘틱 모델 쿼리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활용이 되는데요. 이 시멘틱 모델 쿼리에서 방금 만들어졌던 시멘틱 모델을 지정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이거를 다시 이제 에이전트에서 활용을 한 것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이 에이전트에서 방금 만들었던 이 에이전트용 시멘틱 모델 쿼리 툴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게 활용이 된 마지막 UI적인 측면이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에이전트 허브를 통해서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실제로 활용이 되어서 저희가 비즈니스 사용자가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가져오는 이제 거기까지가 하나의 사이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상으로 14.4 버전에 새로 추가된 신기능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